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한 거 드세요. 며느리 수진이가 냉장고 앞에 반찬을 놓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별 말씀을요. 어머니 건강이 제일 중요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평범한 하루였어요. 아니, 그렇게 보였죠. 저는 서울 강북에 사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76세예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고 지금은 아들 내외와 손주 둘이랑 함께 살고 있어요. 아니, 살고 있었어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제 선택이었고요. 그 선택을 하기까지 제가 겪은 일을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머니, 제가 방 청소 좀 할게요. 수진이는 자주 제 방에 들어왔어요. 청소한다고, 정리한다고.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혼자 있을 때 한 말들을 수진이가 정확히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어제 전화통화해서 우리 흉 보셨죠? 네.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친구분한테 우리 집 음식이 짜다고 하셨잖아요. 그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제 방에서 혼자 통화했는데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우연히 그걸 발견했습니다. 에어컨 청소를 하려고 의자에 올라갔다가 에어컨 위 먼지 속에 작은 검은 물체가 보였어요. 뭐지? 손으로 만져보니 렌즈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CCTV야? 제 방에 CCTV가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방 안을 둘러봤죠. 에어컨 말고 또 어디 있을까? 책장 위, 옷장 모서리, 화장대 뒤. 찾아보니 제 방에만 세 대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죠. 며느리가 날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얼마나 오래됐을까? 뭘 다 봤을까? 수치심이 밀려왔어요. 옷 갈아입는 것도, 통화하는 것도, 심지어 혼잣말하는 것까지 다 찍혔을 거라는 생각에 다음 날 거실에도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TV 위 시계 안 화분 사이 있었어요. 거실에만 5대. 화장실은요? 차마 믿고 싶지 않았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환풍기 안에 작은 카메라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구역질이 났어요. 화장실까지, 화장실까지. 저는 며느리를 불렀어요. 수진아, 이게 뭐니? 카메라를 손에 들고 보여줬죠. 수진이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아, 그거요? CCTV예요. 왜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어? 어머니 안전 때문이죠. 혹시 넘어지시거나 하면 바로 알 수 있잖아요. 내 방에 화장실에까지? 어머니, 요새 건망증도 심하시고 혈압도 높으시잖아요. 만약에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그럼 나한테 말을 해야지. 몰래 왜 이런 걸 달아? 어머니가 싫다고 하실까 봐요. 그냥 어머니 안전을 위한 거예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이게 안전이야? 이건 감시야. 감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거든요. 이 사람이 대체 뭘 하려고 이러는 걸까? 어머니, 과민 반응하시는 거예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누가 화장실까지 카메라를 달아.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수진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순간 제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들 재호가 퇴근하고 들어왔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재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수진이가 집에 CCTV를. 아들은 제 말을 끊었어요. 어머니, 그거 저도 알아요. 제가 허락한 거예요. 뭐? 어머니 건강이 걱정돼서요. 저희가 일하러 나가면
하루 종일 혼자 계시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 내 방에 화장실에까지.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걱정해서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예민하게? 이게 예민한 거야?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 24시간 감시당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어머니, 감시가 아니라 보호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카메라가 날 보고 있다는 생각에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그랬는데 제가 몰랐던 거겠죠. 어머니, 오늘 또 낮잠 2시간이나 주무셨네요. 네, 그게 건강에 안 좋아요. 밤에 못 주무시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낮잠 잔 걸. CCTV 보면 다 나와요. 소름이 돋았어요. 제 하루 일과를 전부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어제 냉장고 3번이나 여셨죠? 자꾸 뭘 찾으세요? 뭘 좀 먹으려고. 식사 시간에 드시면 되잖아요. 자꾸 군것질 하시면 혈당 올라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냉장고 여는 것까지 세나? 며칠 후 친구 영자 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순자야,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응, 그럭저럭.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수진이가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어머니, 차 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그래도 손님 오셨는데. 제가 준비할게요. 수진이는 차를 내오면서 우리 옆에 앉았어요. 떠날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영자 씨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죠. 영자 씨가 돌아간 후 수진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영자 씨 만나지 마세요. 왜? 안 좋은 영향 받으세요. 자꾸 어머니 부추기잖아요. 무슨 소리야? 이번에 혼자 살고 싶다고 한 것도 영자 씨가 꼬드긴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내 생각이야. 어머니, 어머니는 혼자 못 사세요. 건강도 안 좋으신데.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내가 정말 혼자 못 사는 걸까? 며칠 후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이 있어서 나가려고 했어요. 어머니, 어디 가세요?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오늘은 미세먼지가 나쁘대요. 집에 계세요. 괜찮아. 마스크 쓰고 갈게. 어머니, 수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자꾸 말 안 들으시면 어떡해요. 저는 결국 복지관에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외출이 줄어들기 시작했죠. 밤에는 제 방에 있어도 편하지 않았어요. 카메라가 저를 보고 있다는 생각에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불도 끄고 움직였어요. 전화 통화도 조심스러웠죠. 친구들한테 하소연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다 들리니까요. 어느 날 제 핸드폰을 확인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GPS 위치 추적이 켜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켜본 적이 없는데 수진이한테 물어봤죠. 수진아, 이거 왜 켜져 있어? 아, 그거요? 어머니 혹시 길 잃으실까봐 제가 켰어요. 길을 왜 잃어? 70년 넘게 이 동네에 살았는데 요새 치매도 젊어지잖아요. 나 치매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 왜 자꾸 예민하게 구세요? 다 어머니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말이 무서웠어요. 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는 말. 그 말 뒤에 제 자유가 사라지고 있었으니까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더 집안에 갇혀 있게 되었어요. 외출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말렸고 친구들과 연락하는 것도 눈치가 보였죠. CCTV는 제 모든 행동을 기록했어요. 어머니, 오늘 TV 5시간 보셨네요. 눈 나빠져요. 어머니, 창문 열어두면 미세먼지 들어와요. 어머니, 요즘 안 씻으세요? 건강 안 좋으시면 제가 도와드릴까요? 모든 게 통제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 민준이가 저한테 물었어요. 할머니 방에 왜 카메라가 있어요? 응? 민준이가 봤구나. 엄마가 할머니 감시한대요. 뭐라고? 할머니가 말 안 들으면 혼내야 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손주 앞에서 저는 말 안 듣는 할머니였던 거예요. 민준아, 그건 아니야. 할머니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영자 씨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거실이 아닌 공원 벤치에 앉아서요. 영자야, 나 미치겠어. 왜? 무슨 일이야? 수진이가 집에 CCTV를 달았어. 제 방에도 화장실에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24시간 감시당하고 있어. 친구 만나는 것도 외출하는 것도 다 통제당해. 영자 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순자야, 그건 학대야. 학대? 노인학대. 감시하고 통제하고 고립시키는 거 다 학대에 해당해. 설마, 우리 며느리가 그럴 리가. 순자야, 정신 차려.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 영자 씨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신고해야 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는 데가 있어. 신고를 해? 우리 며느리가 아니라 가해자야. 지금 너한테 하는 짓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정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신고까지 할 수 있을까? 순자야, 내일 나 만나. 같이 상담받으러 가자.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이 시간에요? 위험해요. 괜찮아. 어머니, 오늘 영자 씨한테 전화하셨죠?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GPS로 제 위치를 알았던 거예요. 응, 잠깐. 뭐 하시러 만나셨어요? 그냥, 이야기 좀. 어머니, 영자 씨가 어머니한테 이상한 말 하죠? 우리 욕하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수진이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 순간 두려움이 밀려왔어요. 이 사람은 제가 뭘 하든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전화 내용까지는 모르겠지만 제 위치, 제 행동 다요.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신고하면 가족이 깨질 거고 그렇다고 참고 살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재호가 출근하기 전에 저를 불렀어요. 어머니, 수진이한테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구세요? 재호야, 엄마는 그냥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자꾸 트집 잡으시면 저희도 힘들어요. 트집이 아니야. 이건 감시야. 어머니, 또 그 소리예요? 재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 걱정하는데요. CCTV 설치하는 게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돈 문제가 아니잖아. 그럼 뭐예요? 어머니 건강 생각해서 하는 건데. 아들도 며느리 편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영자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갔죠. 순자야, 안색이 왜 그래?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봐. 영자 씨는 가방에서 책자 하나를 꺼냈어요.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이었어요. 이거 복지관에서 받았어. 읽어봐. 펼쳐보니 노인학대의 유형이 나와 있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및 감시.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 외출 통제, 인간관계 제한, 핸드폰 검사.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학대였구나. 그제야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겪는 게 단순한 며느리의 과잉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거요. 영자야, 나 어떡하지? 신고해야지. 여기 봐.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있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학대가 허용돼? 순자야, 넌 지금 피해자야. 영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인보호 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했어요. 제 방에도 화장실에도. 상담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르신, 그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어르신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네, 특히 화장실이나 침실 같은 사적 공간은 더욱 심각해요. 신고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상담사가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시면 분리보호도 가능해요. 분리보호요? 네,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드디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틀 후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두 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맞춰서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현수 상담사고요. 이쪽은 이진아 상담사입니다. 두 분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을 전부 털어놨죠. CCTV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기 에어컨 위에 있고요. 책장 뒤에도, 저기 옷장 모서리에도. 상담사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어요. 화장실에도 있다고 하셨죠? 네. 환풍기 안에. 화장실을 확인한 상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해요. 화장실은 절대 촬영해선 안 되는 공간이에요. 며느리가 제 안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안전은 핑계예요. 이건 명백한 감시예요. 어르신 동의도 없이 설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출도 제한한다고 하셨죠? 친구 만나는 것도 말리고. 네, GPS로 제 위치도 추적해요. 상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건 복합적인 학대 상황이에요. 사생활 침해, 감금, 통제,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사시는 건 위험해요. 분리보호를 고려해 보세요. 분리보호요? 네,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집을 나가야 하나? 어르신, 결정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변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분리보호 신청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리고 어르신, CCTV는 증거로 남겨야 하니까 절대 만지지 마세요. 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불법 촬영에 해당하거든요. 경찰까지요? 네. 특히 화장실 촬영은 성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날 상담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옷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날 밤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응? 아무도 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요. 제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엔 당당하게 말했어요. 상담사분들 다녀갔어. 상담사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데 신고를 하세요? 신고한 게 아니라 상담받은 거야. 내가 겪는 게 학대라고 하더라. 학대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동의 없이 CCTV 다는 게 위해서야? 화장실까지 찍는 게.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들 재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하셨대요. 뭐요?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한 짓이 불법이래. 경찰도 올 거야. 경찰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집에 왔어요. 박순자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의뢰받고 왔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해서요. 수진이와 재호는 경찰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경찰은 집안의 CCTV를 모두 확인했어요. 침실 3대, 거실 5대, 화장실 1대, 총 9대네요. 경찰이 기록을 지었어요. 보호자분, 이걸 어르신 동의 없이 설치하셨나요? 저기, 어머니 안전 때문에. 동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특히 화장실은 더 심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집인데 어르신도 거주자예요.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모든 CCTV를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출석 요구서 받으시고 조사 나오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니? 정말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해 봤니? 죄송합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분리보호 준비됐어요. 언제 나오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이틀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에 제 짐을 담아서요. 재호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재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니,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준비해 준 곳은 노인 쉼터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 어르신. 시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앞으로 계획 세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CCTV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도 전화를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자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되었어요. 상담사의 도움으로
LH 고령자 복지주택도 신청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어르신 축하드려요. 다음 달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이에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쉼터의 다른 어르신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순자 씨,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완전히 독립하시는 거네요. 네,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사이 수진이는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불법 촬영 혐의로요. 결국 벌금형을 받았지만 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으니까요.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CCTV도 감시도 통제도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요. 커튼을 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음껏 초대해요. 순자야, 여기 정말 좋다. 영자 씨가 놀러 와서 말했어요. 그래, 좁지만 자유로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단지 내에는 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함께 아침 운동도 하고 가끔 모여서 차도 마시죠. 박 선생님, 오늘 복지관에서 인권 교육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이제 노인 인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서요. CCTV 감시, 통제, 고립. 이 모든 게 학대예요. 절대 참지 마세요. 강의를 마치면 어르신들이 찾아오세요. 선생님,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신고하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하죠. 며칠 전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재호야. 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생일날 재호와 수진이가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수진이는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말했어요. 수진 씨, 고개 들어요. 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제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카메라 없어요? 응, 없어. 여기는 할머니만의 공간이거든. 좋겠다. 할머니, 이제 자유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자유야.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자유를 되찾았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과 함께 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요.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참지 마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전화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일주일 후
영자 씨가 집 앞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안 보는 틈을 타서 밖으로 나갔죠. 순자야, 안색이 왜 그래?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럴 줄 알았어. 여기 봐. 영자 씨는 가방에서 책자 하나를 꺼냈어요. 노인학대 예방 가이드북이었어요. 이거 복지관에서 받았어. 읽어봐. 펼쳐보니 노인학대의 유형이 나와 있었어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사생활 침해 및 감시, CCTV를 통한 24시간 감시, 외출 통제, 인간관계 제한, 핸드폰 검사.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게 그 안에 있었어요. 이게 학대였구나. 그제야 제대로 이해가 됐어요. 제가 겪는 게 단순한 며느리의 과잉 보호가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라는 거요. 영자야, 나 어떡하지? 신고해야지. 여기 봐. 노인보호전문기관 전화번호 있어.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학대가 허용돼? 순자야, 넌 지금 피해자야. 영자 씨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저기 상담 좀 받고 싶은데요. 네, 말씀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가 집에 CCTV를 몰래 설치했어요. 제 방에도 화장실에도. 상담사는 차분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어르신, 그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어르신 동의 없이 설치한 CCTV는 불법이에요. 불법이요? 네, 특히 화장실이나 침실 같은 사적 공간은 더욱 심각해요. 신고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저희 상담사가 방문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르신이 원하시면 분리보호도 가능해요. 분리보호요? 네, 안전한 곳으로 모셔드릴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는. 신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주소와 연락처 남겨주세요. 빠른 시일 내에 방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죠. 드디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이틀 후 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사 두 분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수진이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맞춰서요. 박순자 어르신이시죠? 네, 맞습니다. 저는 김현수 상담사고요. 이쪽은 이진아 상담사입니다. 두 분은 친절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어요. 저는 지난 몇 달간 겪은 일들을 전부 털어놨죠. CCTV를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네, 이쪽으로 오세요. 제 방으로 안내했어요. 저기 에어컨 위에 있고요. 책장 뒤에도, 저기 옷장 모서리에도. 상담사들은 사진을 찍고 기록을 남겼어요. 화장실에도 있다고 하셨죠? 네. 환풍기 안에. 화장실을 확인한 상담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르신, 이건 정말 심각해요. 화장실은 절대 촬영해선 안 되는 공간이에요. 며느리가 제 안전 때문이라고 했어요. 안전은 핑계예요. 이건 명백한 감시예요. 어르신 동의도 없이 설치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외출도 제한한다고 하셨죠? 친구 만나는 것도 말리고. 네, GPS로 제 위치도 추적해요. 상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이건 복합적인 학대 상황이에요. 사생활 침해, 감금, 통제, 정서적 학대까지 포함돼 있어요. 그렇게까지. 네. 그리고 어르신, 지금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사시는 건 위험해요. 분리보호를 고려해 보세요. 분리보호요? 네, 일시적으로 안전한 곳에서 지내시면서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로 집을 나가야 하나? 어르신, 결정은 어르신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도와드릴 뿐이에요. 하지만 제 생각엔 지금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려워 보여요. 그 말이 맞았어요. 며느리가 변할 것 같지 않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분리보호 신청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그리고 어르신, CCTV는 증거로 남겨야 하니까 절대 만지지 마세요. 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불법 촬영에 해당하거든요. 경찰까지요? 네. 특히 화장실 촬영은 성범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날 상담사들이 돌아간 후 저는 짐을 조금씩 챙기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서류들, 통장, 옷까지. 마음이 복잡했어요. 이렇게 집을 나가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어요. 드디어 감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날 밤 수진이가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어머니, 오늘 누가 다녀갔어요? 응? 아무도 안 왔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CCTV에 다 나와요. 제 심장이 철렁했지만 이번엔 당당하게 말했어요. 상담사분들 다녀갔어. 상담사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상담사.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왜 그런데 신고를 하세요? 신고한 게 아니라 상담받은 거야. 내가 겪는 게 학대라고 하더라. 학대요?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건데. 내 동의 없이 CCTV 다는 게 위해서야? 화장실까지 찍는 게? 수진이는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아들 재호가 돌아왔을 때 수진이가 먼저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노인보호기관에 신고하셨대요. 뭐요? 재호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아내가 한 짓이 불법이래. 경찰도 올 거야. 경찰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이 집에 왔어요. 박순자 어르신 댁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의뢰받고 왔습니다. CCTV 설치 관련해서요. 수진이와 재호는 경찰 앞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경찰은 집안의 CCTV를 모두 확인했어요. 침실 3대, 거실 5대, 화장실 1대, 총 9대네요. 경찰이 기록을 지었어요. 보호자분, 이걸 어르신 동의 없이 설치하셨나요? 저기, 어머니 안전 때문에. 동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불법이에요. 특히 화장실은 더 심각하고요. 하지만 저희 집인데 어르신도 거주자예요. 동의 없이 사적 공간을 촬영하는 건 불법입니다. 경찰은 모든 CCTV를 증거물로 압수했어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으실 겁니다. 출석 요구서 받으시고 조사 나오세요. 수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쌓였어요. 재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알았니? 정말 몰랐어요. 이게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다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웠는지 생각해 봤니? 죄송합니다. 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칠 후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분리보호 준비됐어요. 언제 나오시겠어요? 최대한 빨리요. 이틀 후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가방 2개에 제 짐을 담아서요. 재호가 현관까지 나왔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재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어머니, 너희를 미워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이렇게는 못 살겠어.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상담사가 준비해 준 곳은 노인 쉼터였어요. 작지만 깨끗한 방이 있었고 다른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어서 오세요, 박순자 어르신. 시설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여기서 편히 쉬시면서 앞으로 계획 세우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제 방으로 들어갔을 때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CCTV가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창문을 열어도 전화를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자유였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회복되었어요. 상담사의 도움으로 LH 고령자 복지주택도 신청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합격 통보를 받았죠. 어르신 축하드려요. 다음 달에 입주하실 수 있어요. 정말요? 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0만 원이에요. 제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쉼터의 다른 어르신들도 축하해 주셨어요. 순자 씨, 정말 잘 됐네요. 이제 완전히 독립하시는 거네요. 네, 제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그 사이 수진이는 검찰 조사를 받았어요. 불법 촬영 혐의로요. 결국 벌금형을 받았지만 저는 고소를 취하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라 범죄였으니까요. 복지주택으로 이사한 지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제 공간이에요. CCTV도 감시도 통제도 없는.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활짝 열어요. 커튼을 치지 않아도 돼요. 아무도 저를 보고 있지 않으니까요. 친구들도 마음껏 초대해요. 순자야, 여기 정말 좋다. 영자 씨가 놀러 와서 말했어요. 그래, 좁지만 자유로워.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는 괜찮아. 단지 내에는 저 같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아요. 함께 아침 운동도 하고 가끔 모여서 차도 마시죠. 박 선생님, 오늘 복지관에서 인권 교육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네, 좋아요. 저는 이제 노인 인권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제 경험을 다른 어르신들과 나누면서요. CCTV 감시, 통제, 고립. 이 모든 게 학대예요. 절대 참지 마세요. 강의를 마치면 어르신들이 찾아오세요. 선생님, 저희 집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해요? 신고하세요. 노인보호 전문기관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도와드릴 때마다 보람을 느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감사하죠. 며칠 전 재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저예요. 그래. 어머니 생신이 다음 주잖아요. 저희가 찾아가도 될까요? 잠시 생각했어요. 그래 와. 감사합니다. 어머니. 재호야. 네.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지 않아.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 알겠습니다. 정말 죄송했어요. 생일날 재호와 수진이가 손주들과 함께 왔어요. 수진이는 제대로 눈도 못 마주쳤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말했어요. 수진 씨, 고개 들어요. 네. 내가 원한 건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존중받고 싶었던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하지만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손주 민준이가 제 방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여기 카메라 없어요? 응, 없어. 여기는 할머니만의 공간이거든. 좋겠다. 할머니, 이제 자유예요? 그래, 이제 할머니는 자유야. 그 말을 하면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정말로 자유를 되찾았으니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저처럼 자식들과 함께 사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께요. 감시당하고 통제당하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학대예요. 참지 마세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에 전화하세요.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인권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자유를 되찾을 수 있어요. 저처럼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